아이들의 미래는 깁니다. 긴 미래만큼 아이들의 건강도 오래 지속되어야 하기에 아메이 미래재단의 활동은 남다릅니다. 필요한 영양을 때마다 공급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발달 상태와 영양지수를 측정해 내 몸을 위한 영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하는 운동으로 신체는 물론 협동심이 자라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으로 바른 식습관 형성에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메이 가족들의 격려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에 동참해주세요.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미래. 아메이 미래재단.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을 왜 도우시는지. 배움이 없으면 꿈도 없다. 굶는 어린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보니 그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혹시 하늘에서도 아이들을 돕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대신할게요. 그 마음 이어지도록. 유니세프.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당신이 남긴 나눔의 날갯짓이 세대를 이어 온 세상에 희망의 나비 효과로. 유니세프와 함께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산 기부, 어린이의 삶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유니세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동준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은 안 할 줄 알았죠? 이번 주에 그 한국의 고유 명절 구정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새해 복을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넉넉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분들이 대기하러 있으니까 참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처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은 매주 저에게 이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어떻게 하면 리더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또 더 나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김일두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the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ve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his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ed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저는 32년 차 ABO 김일두입니다. 저하고 영진호는 32년째 MA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MA 비전을 보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평생 현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MA를 통해서 평생 권리 수입이 나올 수 있으려면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바이크를 이렇게 페달링 하고 있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비즈니스를 좀 해놓고 어느 정도 피니 가면 그냥 거저 먹는 그런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helping people help themselves. 누군가를 도와서 스스로 도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끔 경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미션이 우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엔 사명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기업 시스템 MA를 통해 성공의 기회, 교육, 훈련,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다.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두 번째는 전 세계 글로벌 MA 100여 국가에 우리 MA가 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꿈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어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용기를 준다. 이거 두 번째 미션. 세 번째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다는 진리를 심어준다. 우리 방중환 리더도 2세 사업자지만 우리 요즘 2세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요. 이 비즈니스를 자녀들에게 또 전수시키고 또 상속하고 대를 물리는 2대, 3대로 내려가는 평생 권리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5가지를 보람 있게 누리고 있는데 평생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컴패션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다는 게 제가 55세 마라톤, 58세 철인 3종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27년째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거. 그 외에 또 나가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도 계속하면서 평생 나누는 삶, 컴패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평생. 두 번째, 평생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이코노미 프리덤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 평생 보람 있는 미션,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는 우리 방중환 리더를 위시해서 많은 젊고 유능한 친구들과 또 60, 70, 80 세대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보람 있는 일이에요.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즐겁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평생 사명, 꿈이 있다는 거.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에서 1000조 이상의 화운더스 다이아몬드, 또 100조 이상의 FCA가 나오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25세를 한테를 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중환 리더는 가장 또 재능도 있고 성실하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MA를 개척할 차세대 큰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고 이 사업에서 가장 좋은 점은 내 사업을 남과 나눌 수 있고 내가 또 평생 배울 수 있다. 오늘도 저도 열심히 배울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을 지혜롭게 또 멋지게 평생 현역으로 또 치어리더로 여러분들 다 모두 응원단장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멋진 일입니다. 열심히 우리 사업을 전개하실 때 정말 할 때 정말 열심히 10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우리 월드와이드 시스템대로 탱크화 시스템을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저희가 해냈듯이 앞으로 10년 후에 그 내에 FCA까지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성자는 또 진정한 리더는 자기 후계자가 있는 리더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 성취했지만 저희 그룹의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 이상이 7조, FC까지 하면 15조가 탄생했어요. 나 혼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EDS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파트너들을 도와서 핀이 나하고 같이 또 나보다 더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정말 건전하고 아름다운 비즈니스가 우리 비즈니스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까지 해왔고, 우리 좌명 중에 하나가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의 성경 말씀, 이 토대로 우리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상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미리미리 위원장을 써놓고 유산기부를 한 이유는 항상 만약에 언젠가에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이분은 제가 처음 뵀을 때 굉장히 말센스가 뛰어난, 내가 모르는 방송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말의 그 의미나 그 진정성에서 존경심의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에 그 이분의 SNS를 살짝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분이 실제로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각미남 같으시다고 하니까 이분이 혹시 산산조각 아니냐고 하셨던,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네, EDC 방중하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김일두 스폰서님 직접 연락 주셔서 또 저한테도 너무 영광적이고 또 기념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또 아메이 비즈니스 제가 느꼈던 부분들 또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아메이,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아메이,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아메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도 사실 도출되는 결과는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스토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A라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는 거의 플랫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컬러의 이 비즈니스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아메이 비즈니스의 하나의 재미인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아메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그리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아메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셔서 용기가 나기도 하고요. 또 반면 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네, 아메이 방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이로 한평생 먹고 살기 프로젝트 중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아메이로 자발적 경제 독립 프로젝트 중, 그리고 아메이로 나누는 인생 살기 프로젝트 중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열심히 해서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죠?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3번은 저 문화와 저 생각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면 사실은 제 삶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김일두 스폰서님의 좋은 가르침으로 나누는 재미와 기쁨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또 한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 헛기침 소리도 전국으로 다 나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방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가 저기 보면 ANWAY, 안웨이 방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저렇게 바뀐 이유는 바로 아메이에서 전화가 와서 아메이라고 글자가 붙어 있으면 오피셜, 즉 한국 아메이 공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레임이 들어와서 안웨이 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아메이를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M을 N으로 바꿔서 안웨이 방으로 되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방바라 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스타도 하게 되고요, 유튜브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둘 다 제가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인스타를 하려고 한 생각도 없었고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 않나요?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한 일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뭐 엄청 거기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입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위 친구들은 하다 보니 다니게 되었다라는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게 되고, 아메이 비즈니스도 제가 아메이를 꼭 해야지 뭐 이런 어떤 대단한 플랜을 세워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의 연속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었는데, 책도 와 꼭 책을 써야 되겠다,
책 쓸 정도의 경험을 남겨야지 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걸 책으로 엮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 써졌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결단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아메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들이 지속성이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메이, 저는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해서 돌려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기점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궁극적으로 나의 편이었는지 나의 편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1시간도 시간이지만 10년 그리고 우리들의 나이도 시간으로 비춰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빠른 시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가? 혹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나를 데려가지 못했는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후회라고 하는데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이제 성공학 서적을 찾아보면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변수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분 여자분이 소개팅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커피 한잔 했는데 어디 갈까요? 라고 여자분이 얘기를 하니까 남자분이 그까지는 계획을 갖고 나오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성분이 화가 나서 아니 소개팅 나오는 사람이 계획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면서 화를 확 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잘 들어라 내 계획엔 네 얼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변수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 나가는가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인생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요즘에 하는데요. 이 5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제가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10년째 쓰고 있는 만큼 저한테는 의미 있는 사진인데 10년은 안 됐겠네요. 2015년 사진이니까 한 7, 8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보시면 50년 만에 친구들이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만에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이죠. 그죠? 50년까지 친구가 아니라 부부죠. 그죠? 이 50년 동안 이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혹은 더 안 좋아졌을까요? 더 행복해졌을까요? 더 건강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의 50년, 아니 50년이 아직 안 된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30년, 혹은 20년은 어떤 걸 가져다 줬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자, 여러분 방금 강남스타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방금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나왔죠. 참 전 국민을 흥분케 했었고 특히 우리 김민기 리더님께서 이 춤으로 한국 아메이 전체를 뜨겁게 했던 그 기억도 생생한데요. 강남스타일이 나왔던 해에 태어난 아이가 올해 몇 살이 되었을까요? 네, 너무 놀랍죠. 올해 12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세월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입니다. 좀 더 빠르게 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래를요. 스크롤이 안 돼요. 네. 이 노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아이유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이 노래. 나는요 오빠가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오빠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하지만 진실은 나는요 빠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시간을 얼마나 멍청하게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일침을 놓는 그런 멋진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또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간 흐르는 건 너무 소름 돋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10년은 너무나 훌륭한 걸 빌딩을 했는데 나의 10년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를 한번 표에 적어봤습니다. 41, 9살, 7살. 이건 저랑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의 나이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나이에 의한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전 매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모이면 저한테 와 우리 벌써 40이야 이야기를 작년 1년 내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40이란 나이는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20대 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3세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알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젊은 나이에 어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었고 뭔가 젊은 성공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사회의 벽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시지도 굉장히 아메이의 메시지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지만 노후 준비라든지 추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지만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유교 중심 사회인 한국에서 나이가 주는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20대인 제가 30, 40대인 어른들을 찾아가서 형님, 누님, 이모님 제가 노후 준비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20대인 저에게 너 준비 많이 해라 라고 이런 답변이 많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 설명 열심히 하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 6,000원 내가 줄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 아직 학업도 마치지 않은 친구가 뭘 벌써부터 돈 하냐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아메이를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들 앞에 딱 서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거절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기도가 교회로 나오라 그랬는데 어쨌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훈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제 사업 설명을 듣고 아메이 제시를 듣고 한다 안 한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메이를 평가를 하는 거죠. 제 설명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다 듣고 나서 너는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무슨 문화재 감정평가단처럼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사람이 움츠려들어서 이제는 나 야단 안 맞았으면 좋겠다. 야단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30이 되고 싶었는데요. 30이 딱 되었을 때 너무 기뻤는데 30이 되고 나서도 그때 깨달았어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30대를 보내면서 저의 꿈은 핀업도 핀업이었지만 40이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어요. 40이 되면 사업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내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40이 되었는데요. 와, 진짜 지금 20, 30대 리더님들 꼭 힘을 내어서 40대까지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40이 딱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정말 5년, 6년, 7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 40이 되니까 정말 1년 만에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와, 이게 제가 시크릿을 걸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정말 제가 40이 되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마흔이 딱 되었을 때 축하 파티를 열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파티를 열어줬어요. 오빠 마흔 너무 축하해 하면서 막 팡파레 울리고 막 샴페인 따고 막 풍선 날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마흔 됐다고. 제가 너무 기다렸단 말. 이게 사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매기는 거잖아요. 마흔 됐지, 너 이제 노땅이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축제 같은 날이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지나간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 시간을 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시간은 나에게 도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도구인데, 근데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올해 많은 분들이 기뻐했죠. 한 살을 다시 되돌려준다고. 많은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어려지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한 살 내려가는 건데 그게 되게 좋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 거고 물리적인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는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건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 나이 앞에 붙는 형용사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41지만 제가 어떤 51가 될지 정도는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따라 가지고 바꿀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건 뭐냐면 그 다음 삶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삶의 후반전이죠. 제 친구들이 20대 때 그 얘기를 많이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이런 얘기도 하기 시작하고요. 연금이 이제 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 친구들이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반적인 한국인들의 삶을 보면 보통 55세에서 60세 정도까지 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뒤에는 연금이나 기타 좀 작은 수입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55세 이후에 최저생활비 월 200만 원 많습니까? 많지 않죠. 그죠? 200만 원 정도면 누가 부고가 떴을 때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찾아갈 수 없죠. 그런 걸 다 했을 때 사실 그게 저 200만 원으로 핸들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월 200만 원을 만약에 남은 삶 동안 50년 정도 쓴다면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1년에 2,400만 원이면 50년이면 약 12억 정도가 되는 거죠.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12억 모으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물가는 더 오르기 때문에 12억이 아니라 20억 혹은 30억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후반전이 어려울 예정이냐면요. 저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서로의 삶을 훔쳐보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인스타도 가장 잘 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 너머에 서로의 삶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따라하고 싶잖아요. 삶의 암묵적 동기화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한국 아닐까. 30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40대가 되면 적어도 뭐 중형차 정도는 다 줘야 돼. 방이 몇 개 있는 집에 살아야 돼. 아이가 몇 살이 되면. 이런 것들이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게 한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필기를 딱 해드리고 싶은데 시스템 에러로 제 노트북과 지금 화면이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손짓으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영역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 저런 분들은 저희가 노동수입이라 얘기를 하고 사업가와 투자가는 인세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업가와 투자가는 인세수입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바로 인세수입을 돕는 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인세수입을 벌고요. 누군가는 인세수입을 벌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분류하는 기점은 뭐냐면 수입을 만드는 게 주체가 나냐 혹은 나의 것이냐 거기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는 수입을 만드는 주체가 납니다.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가는 수입을 만드는 주체가 나의 것이죠.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노동력이 경제적으로 유효할 동안 쓰이고 그 뒤로는 모아놓은 것으로 보통 살아가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저기 왼쪽에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죠. 사업가와 투자가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내가 노동력이 유효한 동안에 스스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음원을 낸다든지 그런 좀 특별한 일로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메이처럼 생활 필수품을 바꿔서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 아메이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아메이가 나가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지 않은 나라들에 나가 있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요소는 없지만 한국 아메이는 안철수와 닮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한 나라도 철수하지 않아서 안철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벌써 60년이 넘었죠. 70년이 다 되어가는 역사 동안에 꾸준하게 전 글로벌 아메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메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고 또 중간 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생활 필수품 어떤 걸 쓰시죠? 네. 오늘은 잘 씻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돈을 벌게 되면 머리를 감게 되실 겁니다. 물, 샴푸, 물 한 잔 마시죠, 그죠? 샴푸, 린스, 그리고 트리트먼트, 염색약, 그 다음에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티슈, 스크럽, 복잡다단하죠. 이런 게 창조 경제인가요? 예전에 비누 하나로 해결했던 것들이 저렇게 여러 단계, 저런 걸 우리는 다단계라 부르죠. 저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펼쳐져 있죠, 그죠? 대기업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늘 궁리합니다. 늘 궁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각화되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치약, 입에는 뭘 써요? 치약, 칫솔, 치실, 가글,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물비누, 휴지, 생리대, 애니데이, 드라이, 아메이 드라이기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스타킹까지. 이걸 욕실에서 다 끝내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얼굴이 건조하니까 뭘 합니까? 스킨, 화장솜,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선크림까지 바르고 나서 우린 기초가 끝났다고 외칩니다. 고급반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프라이머, 그다음 BBCC, 에어쿠션, 파운데이션, 팩트, 파우더, 블러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섀도우, 립밤, 립글로스, 립스틱 이런 것들을 바릅니다. 그리고 또 컨실러까지 바르죠. 저는 처음에 이 하이라이트가 뭐야? 나에게 조명을 비춰주는 건가? 잘 몰랐거든요. 아메이 제품 교육을 배우면서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화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길기도 길고 이름도 너무 어려웠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었고.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남성 리더님들? 네, 누워있는 걸 일으키는 그런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컨실러는 아세요? 컨실러도 잘 모르시죠? 얼굴에 바르는 얼룩 제거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바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돈이 나가는 거죠. 비단 아메이뿐만 아니죠. 김치, 참치, 미역, 간편국, 햇반, 소금, 간장, 쌈장, 된장, 고추장, 들기름, 참기름, 포도씨유, 올리브유, 라면, 짜장면, 컵라면, 켈러그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집에서 먹게 됩니다. 아메이 안 한다고, 아메이 불명 운동한다고 내가 김을 먹지 않나요? 김치를 먹지 않나요? 올리브유를 안 쓸 건가요? 어디서라도 쓰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이어트, 쉐이크, 커피, 키성장 관련된 요즘에 아이들 키에 관련된 주스 이런 것들, 주스래요. 키성장 식품들, 그다음에 맞춤형 유산균 요즘 나오죠. 여러분 이번에 아메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나온 거 아시죠? 저는 그거 정말 대단한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주병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네, 걸려본 적 없으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공주병은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의 간극이 클 때 우린 공주병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 예뻐. 내가 너무 예쁜데 남들이 봤을 땐 와, 저 얼굴로도 살아간다. 정말 용기 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줄 때 우린 그걸 공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차이가 있는 거죠, 현실에. 근데 건강에도 공주병이 있는 거 아시냐는 거죠. 나는 건강해. 난 괜찮은데? 난 늘 건강한데? 라고 하지만 건강을 한번 내가 검진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제 나와 내가 느끼는 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면 건강공주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강공주병. 혹시 여러분 건강공주병에 걸린 건 아니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체변을 해가지고 연구소에 보내면 그 체변을 6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산균을 다 뿌려가지고 어떤 게 가장 잘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알아보는데요. 어제도 제가 한 20대 파트너 리더님이 스폰서님 저희 소비자가 자기 변을 담는 게 너무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제가 처음에는 내가 대신 돈 받고 해줄까 생각을 잠시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결국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재능 교육 같은 거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길래 제가 상대적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도 없고 절대적으로 쉬운 일도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죠. 뭐냐면 자기 변을 담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았네. 당신의 변을 받는 과학자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이 보낸 그 변을 열어 제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그 과학자의 마음은 어떻겠냐.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갔나? 무슨 이런 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당신이 당신의 변을 체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큰 용기를 주고 돌아왔던 어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전처리 세제, 세탁세제, 표백제, 드라이 세제, 섬유유연제, 칼, 가위, 냄비, 공기청정기까지,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L400 헬멧,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기저귀, 분유, 물티슈, 향수, 껌까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마트나 백화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걸 고정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차피 고정 지출로 이어지고요. 그죠?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남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이 개념을 전 처음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깨끗하려고 씻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부자 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메이에서 쓰게 되니까, 아메이 어플에서 쓰게 되니까요. 어차피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아메이에서는 나에게 고정 수입으로 돌려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런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아메이, 또 역사가 오래된 아메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저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링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오해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메이가 제품을 판매하는 일같이 보이기도 하죠. 물론 판매하는 과정도 있겠죠. 보시면 저게 소금과 후추를 확대한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밑에 아이들 운동화 찍찍이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둘 다 어때요?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너무나 다르죠. 그죠? 아메이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면 물건을 갖다 주는 일 같지만 저희는 그 사람의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품을 직접 갖다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 스스로 쓰게끔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도 스스로 쓰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자기도 자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긴 여정의 시작이 저는 제품 전달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또 이게 옛날 아메이와 요즘 아메이를 비교하는 거죠. 옛날 네이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네이버는 저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옛날 아메이를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에 참여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불경기일수록 아메이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점포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죠. 아무 리스크를 지지 않고 리스크는 회사가 다 지는데 우리는
내가 알린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데요. 아메이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과정, 바로 중간 유통 비용의 환원입니다. 중간에 많은 유통을 하는 사람들 혹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가져갔던 걸 아메이는 우리에게,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4리터가 비싸야 됩니까? 3.5리터가 비싸야 합니까? 네, 4리터가 비싸야 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3.5리터가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연예인 얼굴값이죠.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의 집을 지어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회사 사장님들의 집을 지어줬을까요? 이제라도 나의 집을 짓는 캐시백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지어지냐면은 제가 제품을 스폰서님이 한 달에 20만 PB 정도, 그리고 제가 20만 PB 정도, A가 20만 PB 정도, B도 20만 PB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저렇게 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는 6,000원, B는 6,000원, 나는 24,000원, 스폰서는 12,000원을 갖습니다. 우리 예상과 다르죠. 왜냐하면 수입이 역전됐기 때문이죠. 왜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매출순, 노력순, 누가 더 많이 알렸냐 게임이죠. 만약에 B가 10명에게 알렸다면 B가 가장 많은 수입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3명과 함께 20만 원 정도의 PB에 쓰고 120만 PB를 달성을 했을 때 이렇게 칸이 나간 이유는 시스템 에러입니다. 저도 이렇게 안 이쁘게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말 여러분 심리적으로 제가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월 수입은 12만 원, 연 수입 140만 원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저 네트워크가 아메이 애용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1년에 140만 원 정도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약 5천만 원을 예금했을 때 저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너무 좋은 선물이죠. 그리고 세 그룹과 함께 60만 PV 이상, 그리고 전체 400만, 즉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세 그룹을 달성하는 게 가장 심플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 1년에 1,200만 원 정도를 금리 수입으로 받으려면 약 요즘 금리로 4억 정도를 예금을 해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업 성장 키트로 바뀌었죠. 그렇게 받게 되고요. 또 세 그룹을 브론즈 빌더로 만들게 되었다면요, 바로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약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면서요, 약 15억을 은행에 예금한 효과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때부터는 여행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메이에서 한 번 나오는 수입,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아메이 수입이 금리처럼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구독이라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었죠. 그죠?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요즘 자동차도 구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호텔 친구도 구독을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새 친구를 갖다 주는, 새 친구가 아니고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를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구독이 활성화되어 있냐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지 않고 꾸준한, 그리고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이 뭘까요? 바로 저는 총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시면 홈쇼핑도요, 요즘에는 이렇게 총금액을 잘 안 쓰고요, 무이자 몇 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나눠서 내면 좀 더 싸 보이니까. 여러분, 습관이 들면 총금액 생각하지 않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내지만 나눠내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내는데 무감각한 것들. 네, 어떤 게 있냐면 담배와 커피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데요. 한 잔에 얼마를 할까요? 4,5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태우시는 담배 한 잔에 한 갑에 4,500원 하죠. 근데 여러분 4,500원을 구매하면서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청난 고민 끝에 커피 한 잔 난 마시고 말겠어 하면서 4,500원을 지불하러 가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왜? 얼마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 달에 13만 5천 원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1년에 162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생각보다 비용이 높죠. 그죠? 그렇다면 만약 162만 원을 일시불로 내면 1년간 매일 커피 한 잔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커피 마시겠어요? 아무나 안 마시겠죠. 너무 고비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삼모사 아닌가요? 어차피 하루 4,500원이나 1년에 162만 원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맨즈팩 아시죠? 그죠? 피로감이 많은 사람, 20세 느낌의 아침을 원하는 사람들. 맨즈팩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가격을 다 적용을 받게 되면은요. 지금 저 가격이 여기서 조금 올랐는데 거의 하루에 한 4,900원, 5,000원 꼴입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요. 여러분, 같은 4,500원, 5,000원으로 카페인, 니코틴을 구독할 것인지, 간 건강, 활력, 장 건강, 활력 건강을 혈관 건강을 구독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맨즈팩만 있는 게 아니죠. 골든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우먼즈팩, 골든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주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구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알려드리기 전에는 아닙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또 구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전적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마켓컬리 혹시 아십니까? 마켓컬리가 한 사람을 가입시켜서 구매를 하게끔 하면 그 가입 유도자에게 5,000점을 줍니다. 즉 추천인에게 5,000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얼마를 받은지 혹시 아십니까? 2,15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4,300명을 가입시킨 겁니다. 크라운 앰버서더감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 돈 얼마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그 사람은 돈이 얼마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가입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입시킨 사람만 지금도 쓰고 있을 겁니다. 모집에 대한 일시적 수입은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많은 대기업들이요. 하지만 그 사용에 대한 지속적 수입은 결국 본사가 가져간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마켓컬리 추천인이 모집에 대한 일시적 수입을 받았지만 사용에 대한 지속적 수입은 마켓컬리 본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오히려 개인이 했는데 지속적 수입, 쉬운 수입은 그죠? 본사가 가져가더라는 거죠. 휴대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팔아서 뭐 10만 원, 20만 원 남기는 거 판매점이 하죠. 하지만 달달이 내는 요금에 대한 거는 본사가 가져가 버립니다. 보험 판매도 마찬가지죠. 카드 모집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카드를 하나 가입을 하면 한 5만 원, 1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하지만 달달이 쓰는 제 카드 금액에 대한 사용액에 대한 돈은 수수료는 카드 본사가 매달 가져가더라는 그 아주머니랑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즉 본사들은 지속적 수입을 갖기 위해서 개인을 활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냐는 거죠. 저는 아메이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아메이 본사가요 우리 개인에게 그 지속적 수입을 허락했다라는 거, 우리에게 그 지속적 수입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게 저는 다른 일과 확연한 차이 같았어요. 겉모습으로 보면 사람을 만나고 뭔가 설명을 하고 함께 해보자 혹은 이걸 써봐라 그 과정은 비슷해요. 근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내 회원 만드는 거라는 거죠. 나만의 회원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데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나? 저는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모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 모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굉장히 알레르기를 가지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을 모은다고? 아, 그래서 사람 모아야 되잖아. 저는 아메이를 하고 나서 설마가 부럽더라고요. 사람 잡으니까. 사람을 모은다라는 거, 여러분들. 사람을 모은다라는 거. 사람을 안 모아도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집 원화 모집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린 늘 모집 당해왔고, 모임 당해왔어요. 집합 당해왔고, 사람 모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업이든 흥하려면 사람을 모으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으냐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선물을 주는 게 있죠.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 같은 경우에 선물을 막 주죠. 그러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죠? 이게 1단계죠. 그죠? 2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모은 사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7070이라든지 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네,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잘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 타는 사람이 모인 힘이 아니라
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개인을 훨씬 더 성장시키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바디키와 저 라이드만을 통해 가지고 몸매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작년이 되었네요.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작년 여름쯤에 저희가 몇 분과 함께 좋은 여정을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어낸 몇 분을 한번 선정을 했었어요. 저희 팀에서. 그리고 첫 번째 분이 이렇게 너무 많이 감량을 했죠. 이분은 너무 많이 감량을 해서 마치 키가 커진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죠. 그리고 또 이분도 애기 엄마인데 8주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죠. 이분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분도 바디키와 라이드만으로 사이드 잡으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멋진 몸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이렇게 더 나아짐에 대한 문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 곁에서 삶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어쩌면 멀어 보이지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 거듭될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주위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이 어플 하나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 때 너무 기쁘죠, 그죠? 근데 두 분과 함께 또 200만 원 수입을 벌게끔 도와드리면 사파이어라는 핀을 얻게 되고요. 세 분과 함께 200만 원을 버는 걸 도와드리면 에메랄드, 6분과 함께 200만 원 버는 걸 도와드리면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핀업이 되면 될수록 아메이 수입은요,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안정화가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낮을 때 더 불안한 수입이죠. 내가 쓰면 있고 내가 안 쓰면 없는 그런 조건부 수입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얼만큼 쓰는지는 내 전체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일례로 제가 6월에 프랑스 파리에 저희 와이프와 함께 2주 정도 파리 살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냐면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좀 못 갔으니까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가볼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통은 유럽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를 돌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정말 유목민종의 그 특성을 보여주죠. 5일 만에 4개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위엄을 자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파리에만 딱 2주를 살다 오자라고 와이프랑 이영은 리더랑 이야기를 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노래도 나오지만 지금은 노래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다 같이 콧소리로 흥얼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쭉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쭉 보내고 있는데, 막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잘 때도 올라오고, 깨어있을 때도 올라오고. 여기 뭔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핀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와이프랑 2주 정도 파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또 계속해서 뉴핀이 됐습니다. 뉴 사파이어가 됐습니다. 뉴 플래티늄이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게 저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줬었는지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희가 정말 우리가 없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핀업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는 게 나은 사람,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부류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우리 농담처럼 우리 사업이 내 맘 같지 않을 때는 우리 함께 외국을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 갔다 오니까 또 크로아티아에서 아메이에서 이렇게 멋진 초청장이 와 있었어요. 크로아티아로 초대한다고. 이것도 아메이에서 주는 멋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핀이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고요. 저렇게 많은 핀들이 있는데요. 브론즈로부터 시작해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한 크라운 앰버서더 리더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서 너 아메이 한다더니 잘 됐냐? 뭐 너 성공했다더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 뭐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크라운 앰버서더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직 다이아몬드는 안 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즉 뭐냐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크라운 앰버서더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높은 핀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요. 어디까지 갈 건지는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메이 비즈니스가 주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희 와이프 요리 명장을 통해 가지고 아메이를 열정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서 또 이렇게 함께 즐겁게 아메이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사진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둘째 아들까지 이제 7살이 되었죠. 이 사진에는 없지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가져다 주셨던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전원종 방성경 스폰서님이신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아메이를 하셨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아메이가 저한테 조금은 불편했었지만 그래도 뭐 저는 아이니까 뭐 아메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일이구나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아메이를 함께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무엇보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메이가 다이아몬드가 안 됐으면 혹은 수석 다이아몬드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 우리가 아메이를 못 알아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번씩 소름이 쫙 돋거든요. 아메이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소름이 쫙 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아메이 안에서 제가 구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광고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를 하나 사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나서 처음에 구매하기 전까지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구매하고 나서 비즈니스에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애플 제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제 작업 환경이었고 이게 저희 집에서 작업 환경입니다. 이때 제가 생일 때 제 생일 때 제가 애플을 너무 좋아하니까 케이크도 이렇게 애플 모양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이제 아이패드 교실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저희 와이프였거든요. 가장 반대했던 저희 와이프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트너들 돈도 없는데 뭘 또 아이패드를 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냐. 강요 아니다. 사면 더 좋다고 난 권유를 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파트너들 부담 느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막 우리 열렬하게 싸웠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너무 열렬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아이패드 운동을 하고 한 4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이 저의 와이프죠. 계속해서 아이패드 들고 줌하고 뭐 화상으로 뭐 강의하고 1대1로 뭐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이패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제가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수기 설명을 하러 간 거예요. 오늘 정수기를 알려줘야지 하고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가는데 야 정수기 말고 너네 청정기는 어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패드 없는 사람 내일 다시 올게. 자료가 없으니까 내일 다시 와서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패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시만 해서 뚝뚝뚝 눌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차가 굉장히 깔끔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죠. 자료들이 안으로 압축이 착 되어버리니까. 무엇보다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줌에서 필터가 보정이 되어서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봤던 그런 여러분 눈에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줬던 그런 작은 글자들 이제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판매 사원이 아닙니다만 제가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공통적 목표가 있죠. 지중해 크루즈라는 거. 근데 이 크루즈를 열심히 도전하다가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가요? 예,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모든 행동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처음에 건강해지려고 러닝머신 위에 올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왜 앉았을까요? 네, 편하려고 앉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유리한 걸 선택했다가 지금은 편리한 걸 선택한 거죠, 그죠?
여러분 편리를 선택하는 순간 목적은 상실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목표는 내가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아메이를 편하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상처를 덜 받으려고 아메이를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제1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목적을 다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헷갈릴 때마다 보는 거죠. 뭐냐면 꿈보드입니다. 제가 이 꿈보드를 참 좋아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만들었던 저거 만들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랑 가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인데요. 저기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저 꿈보드를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저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사진이 있죠. 비키니 사진인데요. 저건 왜 저렇게 해놨지? 다른 것들은 알겠는데 왜 저렇게 성전환이 꿈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저걸 입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저런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게 제 총각 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꿈보드를 근데 누가 보게 됐냐면 제 와이프가 보게 된 거죠. 제 와이프가 저걸 보면서 맨날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꿈보드는 죽기 전까지 완성판이 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저걸 찍어줄 수 없거든 하면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에 한 리더님에게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계속 부추겨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제 마지막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다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찍는 모습들을 다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용기를 내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파트너가 기가 막힌 명답을 얘기해 줬어요. 보디빌더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평생 바디 프로필을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 작년의 나보다 나아진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와,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겨울에도 또 서울 파트너 리더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멋진 사진을 또 하나 만들어 냈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살을 빼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점점 결국에는 없어지겠죠. 너무 날씬해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대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아메이, 이게 제가 20대 때 사진입니다. 23살 때 사진인데요. 정말 보기 힘들죠, 그죠? 저도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무 힘든 마음입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지, 그죠? 거의 한 18년 정도의 세월인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참 힘들지만 이게 저희 어릴 때였거든요. 제 어릴 때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 사진, 제 서울대 꽃가라고 서울대 투어를 보내줬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그리고 제 친구 부모님들과 함께 이게 갔던 사진인데요. 저 사진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조의 수석 다이아몬드가 저 사진 안에 계십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핀들이 저 사진 안에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메이를 알려줬던 스폰서님, 또 저희 부모님, 또 저까지 이렇게 세조의 수석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했고, 저도 아메이를 안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안 하고 싶었냐면 뭐냐면 첫 번째는 저분들 때문이었어요. 저분들과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거든요. 고등학생인 저에게. 그게 하나였고, 제가 군대에서 마지막까지 아메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이유 두 번째 뭐냐면 2세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넌 부모님이 다이아몬드잖아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어요. 그게 저에게 끝까지 저를 누르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까 말까의 마지막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을 하고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까지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SP가 돼도 사파이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도 그 시선이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부모님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파이어가 되니까 좀 없어지고 에메랄드가 되니까 좀 없어지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아메이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의 사진인데요. 정말 보기 편치 않죠. 그죠? 죄송합니다.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장에 늘 들어앉아 있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트 필기인데요. 이게 제가 한 사람의 강의를 듣고 적었던 필기였어요. 왜 이렇게 제가 집착에 가깝게 적었을까 지금 생각해요. 저는 노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깝게 적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무대에 있는 사람은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앉아있는 나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난 너무 평범해 보였던 거죠. 저 사람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나는 앉아있고 앉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죠? 열심히 듣든지 안 듣든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왕 듣는 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농담까지 토시 하나까지 다 적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저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한 사람 한 레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맞는 이야기를 한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장난으로 가는 선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제와 맞는 이야기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이렇게 쭉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처음 알렸던 사람, 제 친구가 있었죠. 제 친구한테 알렸는데요. 그 친구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니던 영어 학원에 한번 찾아가 보자, 영어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 보자 해서 7년 만에 그 영어 학원 선생님을, 제가 23살 때니까 7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아메이 얘기할 것 같으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말을 잘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뒤로 아메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렸는지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이. 야, 너무 내가 냉혹하게 대한 것 같다. 물건은 써줄게. 그래서 저는 또 카탈로그를 가져가 갔죠. 저는 A형이라서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거고 어디에 쓰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회원가입해서 쓰면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잘 설명 못하고 강의장으로 가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의장으로 가서 듣더니 우리 그 영어 학원 선생님이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뚜껑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자기 일남 6년대 그중에 4녀를 미팅장으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영어 선생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건 매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4명이 그대로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근데 그때 4명이 들어갈 때 영어 선생님도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팔로우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만나러 찾아가야지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집으로 가야지. 집에 있겠지. 이렇게 해서 요즘 같았으면 신고당할 만한 집 앞 매복을 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제가 차 안에 앉아가지고 언제 오나 이렇게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1시간 채 지나지 않아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문을 탁 열어서 나갔죠. 저는 그때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전화를 피했으니까. 여기 웬일이야? 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선생님 여기 웬일이에요?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나는 여기서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늘 알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거기 걸어서 지나간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럼 지나가던 길 계속 가라고. 자기는 강아지 산책시키러 가더라고요. 그럼 나도 잠시 시간이 남는데 같이 산책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정말 산으로 갔어요. 나는 정장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정말 그 명예퇴직 당한 아저씨처럼 정장 입고 등산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아무 말 없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뭘 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거리를 벌리더라고요. 거리를 벌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그래서 제가 하면은 싹 이렇게 빨리 가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난 간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시길래 조심히 들어가라고 인사를 했죠. 그래서 가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팔로워 맞나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다음 미팅이 언제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가는 선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음 미팅 언제입니다 해서 근데 어떻게 다시 미팅을 나올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집 앞에서 매복하는 걸 자기 엄마였나 언니가 봤던 거죠. 니를 30분인가 1시간을 기다리더라. 걔가 뭘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 아니면 좀 해줘라.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기다린 것 같던데 이렇게 된 거죠. 저한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다시 아메이를 열심히 했는데 그 가봐라 했던 그 언니 있잖아요. 다시 가봐라 했던 그 언니가 자기 동생이 다단계에 빠지게 된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장에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보고 구하시면 안 되겠냐고, 들어보시고 구하셔라 해서 이제 듣게 되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듣더니 자기도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아메하는 걸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해드리죠. 이제부터 해보십시오 해서 아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선생님이었으니까 학부모를 모시고 오고, 그래서 그 라인에서 제가 적을 수는 없지만 그 라인에서 사파이어, 또 그 예하의 사파이어, 그 예하의 또 에메랄드, 그 다음에 예하의 파운더 사파이어, 올해 또 그 밑에서 또 뉴 에메랄드가 또 나오고 계시거든요.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 또 그 예 또 나오고 계시고, 뭐 사파이어 나오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뎁스가 내려가서요. 내려가서 정말 그룹만 해도 뭐 한 달에 1억 매출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그룹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가지 조건이 맞았죠. 스폰서의 상담, 그리고 상담대로 따라 했고, 그게 기적을 낳았죠, 그죠? 정말 그때 내가 작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오늘 저렇게 큰 그룹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BMW 오픈카를 너무 타고 싶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에메랄드 갈 때였거든요. 에메랄드 갈 때 BMW 오픈카를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만할게요. 안 알려주시면 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통해 가지고 맺어진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또 멋진 그룹이 형성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촌 누나,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우리 사촌 누나에게 누나 아메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니까 용인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자기 친구를 하나 소개해주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우리 사촌 누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플룻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었어요. 그래서 플룻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아메이 상담하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다이아몬드 가려면 그분이 플래티늄이 돼야 되는데 계속 3%만 하고 있었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실 데 없어요? 하니까 갈 데가 없대요. 학부모님한테 알려보시는 건 어때요? 하니까는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래서 저는 리더님이 부담스럽네요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어디 갑니까? 하니까 결혼식에 간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간다 그래가지고 잘 됐네요. 잘 다녀오시고 잘 사귀어 오세요 하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중화 씨 혹시 축가 한번 부를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축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축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하는 거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혹은 노래를 못한다면 절친들이 좀 재밌자고 그렇게. 노래를 못 부르는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가를 하는데. 내가 무슨 것을 축가를 불러?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영은 씨가, 그때 여자친구, 오빠 그쪽 레그 급하다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또 같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해보지 뭐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지금 한다 해도 됩니까? 하니까 그래 축가 코너를 넣을지 말지 지금 고민이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미친 척하고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녁에 그 코인 노래방 거기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막 연습도 해보고 이제 딱 가니까 갔어요. 나 진짜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잖아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이었어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에 제가 모르는 제가 축가를 하게 되었고, 제가 노래 부르기 전에 현악 사중주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걸로. 생음악이죠 당연히. 악기를 들고 다 했었어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이니까.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진짜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제 흑역사가 없어요. 그 앞에 딱 섰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딱 보는데요, 제가 첫 소절을 뗐죠. 한동준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불렀겠어요. 뭐 저는 평범한 사람. 아침이 오는 거리에 그 워워워 그 했죠. 하객들도 놀라고
부부도 깜짝 놀라고 덩달아 나도 놀라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결혼식은 종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적같이 또 후원이 되고 그 아까 했던 그 음악 선생님 레그에서 뎁스에서 또 타고 내려가서 또 뉴 에메랄드가 또 한 조 나오시고 그래서 지금 한 번씩 그래 노래 부르면 에메랄드 나온다라면 안 부를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한 그룹 소중한 리더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내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는 선들 있죠. 정말 레그 같지도 않은 레그들. 정말 이거 될까? 어쩌면 그 그룹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나중에 가장 크고 가장 멋지고 그리고 가장 오래 평생 함께할 레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보는 바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돌려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레그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3% 하는 레그, 6% 하는 레그, 9% 하는 레그들, 정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을 역전할 만한 그 이상의 멋진 레그가 되어 있으리라고 함께 기원드리고요. 더 멋진 장소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예, 오늘 몰입감이 정말 시체말로 쩌네요. 예, 딱 1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따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변을 열어 제끼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빨리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주아 리더님 역시 인기가 어마어마하시네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김정환님 언어의 마술사이십니다. 김지혜님 지혜를 얻습니다. 조윤아님 산산조각 미나 리더님 묘표정으로 자주 웃기세요. 사실 오늘은 이런 뭐 내용보다 많은 분들께서 크크크크크 흐흐흐 이런 자음어들이 막 난무하는 채팅방에 얼마나 강의가 즐거웠는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강력한 메시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순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FC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